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습지에 사는 식물 A에 대한 자료다. 바로 보기 보면 되겠죠? 자, 기억. 기억에 효소가 이용되냐? 즉 광합성. 광합성 물질 대사니까 당연히 효소 이용됩니다. 자, 니은.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한다. 즉 A는 곤충이 입안의 감각모를 건드리면 그때 빠르게 입을 닫는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자, 디귿. 곤충을 디귿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디귿, 곤충을 분해한다요. 분해가 바로 발열 반응이고 이화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2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사람에서 영양소 A와 B가 세포호흡에 사용될 때 노폐물 기억과 니은의 생성 여부를 나타냈어요. A와 B는 지방과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 니은은 물과 암모니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세포호흡에 사용됐을 때 생기는 노폐물을 보시면 되겠는데, 지방의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죠. 물과 이산화탄소. 단백질에서 생기는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노폐물 기억, 니은 중에 기억은 둘 다 공통으로 가졌지만 니은은 하나는 안 생기고 하나는 생기잖아. 따라서 니은이 뭐겠어요? 바로 암모니아겠죠. 그리고 기억이 나머지 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가 생긴 B가 바로 단백질이고 A가 지방이죠.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기억. B는 지방이다. 아니죠. 자, 니은. 호흡계를 통해서 기억, 즉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렇죠. 물은 호흡계를 통해서도 배출되고 배설계를 통해서도 배출돼요. 자, 디귿. 소화계에서 니은이 요소로 정화된다. 즉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거 어디예요? 간이죠. 간은 소화계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되셨어요.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개가 홍합의 껍데기를 부수고 잡아먹는 것을 관찰하고 개가 있을 때 홍합은 더 두꺼운 껍데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설이죠. 쭉 가서 개가 있을 때 홍합이 더 두꺼운 껍데기를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따라서 가설과 결론에 맞게 실험 해석을 하면 되는데, 같은 수 홍합이 들어있는 통 A, B를 준비하고 하나의 통에만 개를 넣었고 A, B 각각에 들어있는 홍합 껍데기의 두께를 봤더니 평균 두께가 A가 B보다 두꺼웠어. 그럼 결국 A가 뭐야? 개를 넣은 곳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포식과 피식에 해당한다. 즉 개가 홍합의 껍데기를 부수고 잡아먹는 거. 포식, 피식 맞습니다. 자, 니은. 니은은 조작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홍합의 껍데기 두께는 실험 결과예요. 즉 종속변인이 되겠어요. 틀렸고요. 자, 디귿. 개를 넣은 통은 뭐예요? A입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해결됐어요.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람 A부터 C는 모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표 가는 A부터 C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원인하고 티록신 농도와 TSH 농도를 나타냈고요. 나는 원인 1부터 3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은 플러스 마이너스. A는 많음 적음 중에 하나예요. 일단 왼쪽 표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오른쪽 원인을 보시면 첫 번째 원인은 이 A가 가려져 있어.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원인부터 해석을 해봐야겠는데 티록신 서킷을 따지면 돼요. 바로 시상하부에서 TRH, 전엽에서 TSH, 갑상샘에서 티록신. 이렇게 해서 음성 피드백이 되겠죠. 그때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 TRH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대요. 그럼 TRH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으면 TSH 티록신도 많아질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이고요. 세 번째,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대요. 그럼 이게 적어졌으면 티록신이 적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이 안 돼서 TRH가 많아지죠. 이게 세 번째 상황이에요. 그럼 바로 여기에서 이 TSH 티록신의 변화에 해당하는 게 표에 누군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먼저 TSH 티록신이 전부 다 많아진 게 이 두 번째 상황이고 그에 해당하는 게 B죠. 따라서 가운데가 B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TSH는 낮아졌고 티록신도 낮아졌어. 둘 다 낮아진 거야. 그럼 둘 다 낮아지는 거는 지금 C는 안 되잖아. 따라서 A, 둘 다 마이너스 해서 이게 A였구나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가 C였던 건데요. C는 지금 이 티록신은 많고 TSH는 적다고. 즉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어때야 티록신이 많은 거야? 당연히 정상보다 티록신 분비량이 많아야
티록신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티록신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음성 피드백이 돼서 TRH, TSH가 전부 감소했겠죠. 그래서 TSH 감소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따라서 틀렸고요. 자, 니은 A는 적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많음이에요. 틀렸어요. 자, 디귿 E는 뭡니까? B입니다. B. B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서 TRH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음이다. 가운데.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 이렇게 해결하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빠르게 티록신 서킷을 그려서 따져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람의 질병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헌팅턴 무도병은 뭐다? 유전병이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맞습니다. 자, 니은 말라리아 병원체는 뭐예요? 원생생물이죠. 틀렸고요. 자, 디귿 독감의 병원체는 뭐예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되셨어요. 6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 가는 질소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고요. 나는 가의 특징 중 A, B 탈질산화 작용이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A, B는 질산화와 질소고정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질산화, 질소고정, 탈질산화인데 이게 세균이 관여하는 게 뭐냐라는 거야. 세균이 관여하는 건 뭐야? 전부 다죠. 그래서 이쪽에다 쓸게요. 질산화, 질소고정, 탈질산화. 전부 다 세균이 관여하고요. 그 다음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으로 전환되는 게 바로 질산화죠. 됐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특징의 개수가 2개인 게 뭐겠어요? 질산화입니다. 질산화. 그럼 나머지가 질소 고정. 그리고 탈질산화도 특징의 개수는 하나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다 됐어요. 자, 기억. A는 질소 고정이다. 아니죠. 질산화고요. 자, 니은 B는 특징 A를 갖는다. 바로 질소 고정. 질소 고정 당연히 A 특징 같습니다. A 특징은 모두 가져요. 자, 디귿. 기억은 0이 아니라 1입니다.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 되셨습니다. (7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람 A와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만 에너지를 섭취하고요. 표 가는 A와 B의 영양소별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나는 A와 B에서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일정 기간 가와 같이 지속됐을 때 A, B의 체중 변화를 나타냈어요. 기억 니은은 감소 증가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일단 A, B의 체중 변화가 서로 반대네요. 자, 그랬을 때 A는 지금 다 나와 있잖아. 에너지 섭취량 전부 더하면 얼마죠? 2000인데 소비량이 더 크네요. 따라서 이렇게 됐으니까 A는 결국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크니까 체중이 감소할 거고요. 그럼 B는 증가하겠네. 그럼 B의 체중이 증가했다는 건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야 되거든. 그럼 섭취량 다 더하면 1850 더하기 X가 2350보다 커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X는 50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기억입니다. 기억은 감소합니다. 맞고요. 자, 니은 지방으로 섭취한 에너지량은 A가 B보다 많냐? A는 500이고요. B는 500보다 커요. 따라서 B가 더 많은 거예요. 틀렸고요. 자, 디귿 에너지 소비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일 대사량,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으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포함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디귿 되셨어요. (8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속한 A와 B로부터 심장과 가에 연결된 자율신경 1과 2를 나타냈고요. A와 B는 척수와 뇌줄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가는 홍채와 방광 중에 하나고 신경 전달물질 기억은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중에 하나다. A와 B에 각각 하나의 신경절이 있다. 자, 일단 A, B 자율신경인데요. 기억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한 거라면 둘 다 부교감신경인 거고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했다면 둘 다 교감신경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교감신경,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한 거라고 해봐.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면 교감신경이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심장하고 방광, 홍채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이 둘 다 뭐겠어요? A, B는 전부 척수여야 돼요. 왜?
교감신경은 무조건 다 척수에서 분비되니, 척수에서 뻗어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가 무엇이 되든 간에, 심장과 무엇이 되든 간에 기억이 노르에피네프린이면 A, B 모두 척수니까 바로 모순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아세틸콜린이었던 거예요. 즉 둘 다 부교감신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어디에서 뻗어요? 뇌줄기에서 뻗겠죠. 즉 연수에서 뻗고요. 나머지가 척수에서 뻗은 겁니다. 그러면 척수에서 뻗었는데 부교감신경이 뻗을 수 있는 건 어디죠? 바로 방광이겠죠. 홍채는 중간내에서 뻗잖아. 그렇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뇌교가 A, 뇌줄기에 속합니까? 뇌줄기는 어떻게 돼요? 중간내 뇌교 연수야. 따라서 뇌교가 속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니은 기억은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즉 아세틸콜린,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죠. 틀렸고요. 자, 디귿. 2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1, 2 둘 다 부교감이에요. 따라서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길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되셨어요. (9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 A부터 C에 대한 자료인데 A부터 C는 기생, 상리공생, 종간 경쟁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는데 기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리공생은 플러스 플러스, 종간 경쟁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자, A부터 C는 모두 종사의 상호작용인데 A 관계에 있는 두 종은 모두 손해를 입었다. 그럼 경쟁인 거네요. B는 두 종 모두 이익을 얻었다. 그럼 상리공생인 거네요. 됐죠? 나머지 C가 기생이네요. 자, 기억. 분선은 기억에 해당하냐? 분선은요, 종간 경쟁 결과 두 종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생태적 지위가 나눠지는 거니까 바로 종 사이의 상호작용,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죠? 자, 니은 A는 종간 경쟁이다. 맞습니다. 자, 디귿. 겨우살이가 다른 식물의 줄기에 뿌리를 박아서 물과 양분을 빼앗는 건 뭐겠어요? 기생이죠. 따라서 C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되셨어요?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민말입신경 A부터 C의 흥분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A부터 C의 지점 D부터 D3, 그리고 표는 A의 P, B와 C의 Q의 역치상의 작을 이래주고 3ms 때 막전을 나타냈고, PQ는 각각 D부터 D3 중에 하나고 기억부터 디귿 중에 두 곳, 리을, 미음 중 한 곳에 시냅스가 있고 A부터 C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A, B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전도 속도는 X로 갖고 C는 Y. 그게 2,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리고 A부터 C에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을 하려면 뭔가 주어진 정보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시냅스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자극 지점 당연히 모르고요. 흥분전도 속도 몰라요. 심지어 막전이 값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나와 있는 막전이가 뭐가 있어야 그걸로 풀이를 하니까 결국 A, B, C 값이 얼마일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결국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이 뭐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자극 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극지점. 자, 여러분들 자극지점은요. A, B, C에 다 자극지점이 있으니까 그 지점의 막전이 얼마겠어? 3ms 때 당연히 마이너스 80이거든요. 그럼 A, B, C에는 공통으로 다 마이너스 80인 지점이 있어야 돼. 근데 보시면 B가 마이너스 80이 될 수가 없어. 왜? B가 마이너스 80이 되면 이 B에는 마이너스 80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결국 A나 요 동그라미 C가 마이너스 80이겠네로 우리는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누구를 먼저 마이너스 80이라고 생각해서 모순을 찾으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A가 마이너스 80이라고 먼저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가 자극지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왜?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어디에 시냅스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시냅스를 지연을 생각해서 그 다음 지점들의 막전이 값들을 하나도 제대로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A를 마이너스 80, 동그라미 A를 마이너스 80이라고 가정해서 자극점이라고 가정해서 풀이를 하시는 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고 이 동그라미 C가 마이너스 80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되면 A는 D3가 자극점이고 B, C는 D1이 자극점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뭐가 보이느냐?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A에서 D3를 자극했을 때 D2 이 사이는 시냅스가 없잖아. 따라서 D2의 막전이 값을 확정 지을 수가 있거든. 자, 그런데 A의 흥분전도 속도는 2나 3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A가 흥분전도 속도가 2라고 하면 3cm 떨어지니까 2분의 3 하면 1.5. 따라서 3은 1.5 더하기 1.5 하니까 탈분국의 0이 되고요. D2는. 흥분전도 속도가 3이었다면 3분의 3에서 결국 TA가 1이니까 3은 1 더하기 2에서 결국 TC가 2니까 재분국의 0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D2는 D3가 자극점이라고 하면 A의 흥분전도 속도가 2든 3이든 다 그냥 막전이가 0이에요. 따라서 이 B 값이 0이어야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 그래서 바로 모순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 결국 시냅스가 없는 자극 지점과 그 옆에 막전이 값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문제 접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자극점은 어디였던 거야? A가 마이너스 80, 동그라미 A가 마이너스 80 해가지고 결국 A의 D1, BC의 D2가 자극점이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아주 재밌는 점이 있는데 기역부터 디귿 중 두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고 그랬어. 그럼 이 세 개 중에 두 개의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니은이나 디귿 중에 하나는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고 그 시냅스가 있는 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D2를 자극하면 D2는 시냅스 후 뉴런을 자극한 거기 때문에 시냅스 전을 흥분이 이동을 못해서 무조건 D1이 마이너스 70이 돼요. 즉 BC 중에 적어도 하나는 D1이 마이너스 7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니은이나 디귿 중에 적어도 하나 시냅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침 BC가 다 D1이 C로 같아. 그럼 둘 다 결국 뭔 거야? 마이너스 70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B가 나머지 마이너스 60이었구나. 이렇게 금방 다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BC는 D2를 자극했을 때 D1이 마이너스 70이 나왔다는 건데 그럼 그때 니은 디귿에 어디에 시냅스가 있었을까라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시냅스가 없었다고 해봐. 그러면 D2 자극했을 때 D1의 막전이 얼마일까요? 자, 흥분전도 속도가 2라면 2분의 4에서 TA가 2니까 3은 2 더하기 1에서 TC는 1인 마이너스 60이었어야 돼. 마이너스 70이 안 나와요. 또 흥분전도 속도가 3이었으면 3분의 4, TA가 3분의 4니까 결국 3은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1. 얼마 되니까 역시 마이너스 70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결국 D2를 자극했을 때 D1은 니은 디귿의 시냅스가 없다면 절대 마이너스 70이 안 되니까 결국 둘 다 시냅스가 있었던 거야. 기억엔 시냅스가 없었던 거지. 이렇게 결국 시냅스 위치를 다 찾아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다시 우리는 A에서 결국 전부 시냅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A를 활용해서 나머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A는 D1을 자극했을 때 D2가 결국 마이너스 60이잖아. 그때 A의 흥분전도 속도는 그럼 얼마겠냐라는 거야. 얼마겠어요? 결국 A의 흥분전도 속도는 2나 3 중에 하나인데 A가 흥분전도 속도가 2여야 2분의 4에서 2 해서 3은 2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60 나오겠죠. 따라서 결국 A의 흥분전도 속도가 2. A, B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B도 2. 그래서 C는 3. 바로 이렇게 주르륵 흥분전도 속도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C의 흥분전도 속도가 3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C는 D2를 자극했을 때 D3의 막전이 값이 미음의 시냅스가 없다면 얼마 나왔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흥분전도 속도가 3이고 거리가 3cm니까 3분의 3은 1. 3은 1 더하기 2 하니까 원래 재분국에 0이 나왔어야 돼. D3는. 그런데 마이너스 60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요 미음에 시냅스가 있었다라는 뜻이지. 시냅스가 있었다. 여기는 없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X는 흥분전도 속도 얼마예요? 2예요, 2. 틀렸고요.
자, 니은. 미음에 시냅스가 있다. 맞습니다. 자, 디귿. 3ms 때 B의 D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3ms 때 B의 D3. 요 D3는 여기 리을에 시냅스가 없죠? D2에서 D3가 3cm, 흥분전도 속도 2니까 2분의 3. 따라서 1.5. 3은 1.5 더하기 1.5 해서 결국 TC가 1.5일 때 막전이 값은 탈분극의 0이에요. 따라서 B의 D3는 탈분극의 0이니까 재분극 아니다.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D. 다 해결됐죠. 이렇게 풀이하시면 아주 순차적으로 막전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이가 들어가야 되는지의 논리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흐름이 정해진 문제예요.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지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 나는 B 스몰 b에 결정되는데 가나는 서로 다른 상염 색채에 있어요. 표는 사람 P와 Q의 세포 1부터 4에서 대립유전자 A 기억 니은의 유무와 A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냈습니다. 기억 니은은 각각 스몰 a, 라지 B, 스몰 b 중에 하나고요. 여기 스몰 a, 라지 B, 스몰 b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1은 P의 세포야. 1은 P의 세포. 자, 그리고 2부터 4 중 한 개는 P, 나머지 두 개는 Q. 그러니까 1부터 4에 P의 세포 2개, Q의 세포 2개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1이 P라는 걸 제시해 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각 세포의 세포 죽이는 시기부터 각각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바로 보이는 게 있어요. 3은 DNA 양의 합이 6이니까 무조건 2 더하기 4나 4 더하기 2로 나눠져서 DNA 양 4가 있으니까 바로 2n 곱하기 2세포네. 확정 짓고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1이 있는 세포는 당연히 곱하기 1세포. 여기까지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보이는데 3은 2n 세포야. 2n 세포. 그럼 이 2n 세포인데 그 2n 세포가 니은을 안 가졌거든. 대립유전자 니은을. 근데 2, 4는 그 니은을 가졌으니까 결국 2, 4는 3과 같은 개체의 세포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결국 2, 4는 결국 뭐야? Q의 세포가 되는 거고 3이 P의 세포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각 세포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3의 2n 곱하기 2세포, P의 세포가 A 더하기 스몰 b가 6이야. 그런데 세포 1, 같은 P의 세포가 4라는 얘기는 결국 2n 곱하기 1세포는 아닌 거야. 2n 곱하기 1세포는 2n 곱하기 2세포 DNA 양의 절반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2n 곱하기 1세포는 아니고요. 1은요. 당연히 n 곱하기 1세포도 아니지. DNA 양의 합이 4가 될 수 없으니까. 따라서 P는 n 곱하기 2세포, 1은 n 곱하기 2세포. 이렇게 바로 또 확정을 지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어? 바로 2의 Q의 세포가 라지 A를 가졌는데 4는 안 가졌네요. 따라서 이 Q는 n 곱하기 1세포. 4는 n 곱하기 1세포구나. 여기까지도 쭉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다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느냐? 3에서 2n 곱하기 2세포가 결국 니은을 안 가졌으니까 1도 P의 같은 개체의 세포 당연히 니은을 안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n 곱하기 2세포 1은요. A 더하기 스몰 b가 4니까 당연히 2 더하기 2로 쪼개집니다. 맞죠? 따라서 라지 A를 가졌으니까 이 자리가 동그라미가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어차피 라지 A 스몰 a는 상염색체 유전자인데 요 1의 P세포는 N세포인데 라지 A를 가졌어. 그럼 당연히 스몰 a를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스몰 a는 안 가져요. 따라서 기억은 절대 스몰 a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스몰 b를 가져야 되잖아. 스몰 b를. 그렇죠? 따라서 라지 b는 안 가졌겠죠. 라지 b 스몰 b 중에 스몰 b를 가졌으니까. 따라서 이 동그라미는 결국 뭐여야 되는 거야? 결국 스몰 a나 라지 b는 아니니까 스몰 b였구나. 기억이 스몰 b다. 요거를 또 찾아내는 게 가능해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또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놓고 쭉 내려가서 4로 가볼게요. 자, 4로 가보시면 Q의 n 곱하기 1세포인데 라지 A가 없대. 따라서 이 1은요. 당연히 0 더하기 1로 쪼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스몰 b를 가졌으니까 이 자리가 스몰 b가 동그라미였던 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차피 A, B는 다 상염색체 유전자였기 때문에 이 4의 N세포는 라지 A를 안 가졌으면 당연히 스몰 A는 같고요.
스몰 b는 가졌으니까 라지 b는 안 가져야 돼. 따라서 여기 동그라미인 거는 결국 뭐여야 되겠어요? 스몰 a여야 되겠죠. 따라서 D는 스몰 a였던 겁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도 해결이 됐네요. 그럼 이렇게 해결하고 관찰을 해보시면 E의 세포는 라지 a와 스몰 a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대립 전자를 쌍으로 가졌으니까 뭐야? 바로 EN 세포가 되는 거야. EN 세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EN 세포가 됩니다. 그리고 EN 세포고 그때 라지 A하고 스몰 b를 동시에 가져야 되니까 라지 A 더하기 스몰 b가 2인 건 1 더하기 1로 쪼갤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곱하기 1세포. 이렇게도 확정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3의 2n 곱하기 2세포는 지금 보시면 라지 A하고 스몰 b를 가졌고 스몰 a는 안 가졌잖아. 2n 세포가. 따라서 라지 A만 가졌고 스몰 a를 안 가졌으니까 당연히 라지 A가 4, 스몰 b가 2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P의 유전자형을 찾아보시면 결국 라지 A, 라지 B, 스몰 b였던 거고요. Q의 유전자형을 보시면 Q는 라지 A, 스몰 a. 그리고 스몰 b 하나 가졌으니까 당연히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유전자형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끝났어요. 자, 기억입니다. A는 동그라미다. 자, A 동그라미 맞네요. 자, 니은 2에서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얼마냐? 스몰 a 라지 B, 스몰 b DNA 상대량 더한 값 각각 1, 1, 1이니까 합은 3. 3이다. 맞네요. 자, 디귿입니다. P에게서 스몰 a와 스몰 b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어? 라지 A니까 스몰 a 절대 못 가져요. 따라서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억력.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차근차근 풀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 기억과 호르몬 X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된 사람 니은에서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X의 농도다. X는 후엽에서 분비된다 라고 했으니까 X는 당연히 항인유 호르몬이겠죠. 자, 그랬을 때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콩팥은 항인유 호르몬 표적기관이다. 맞죠? 자, 니은. 기억에서 오줌 삼투압은 P1일 때와 P2일 때보다 낮다. 자, 이 정상인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수록 항인유 호르몬 분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항인유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 P1보다 P2일 때 수분제 흡수가 촉진이 됐으니까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고 오줌 삼투압은 높아졌겠죠. 따라서 오줌 삼투압은 P2일 때가 더 높아. 따라서 맞다 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P2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하고 니은 P2일 때 비교하면 니은보다 기억이 항인유 호르몬 분비가 더 많아요. 그러면 수분제 흡수가 촉진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오줌 생성량은 더 기억이 더 적은 거예요. 따라서 기억이 니은보다 오줌 생성량 적다. 당연히 맞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해결되셨어요.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사람 1부터 3 사이에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고요. 기억부터 디귿은 1부터 3의 혈장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1부터 3의 ABO식 혈액형은 서로 다르고 1의 혈장에 응집수 알파가 있대요. 자, 그럼 1은요, 혈장에 응집수 알파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 1은요, B형 아니면 O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응집수 알파를 가져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의 적혈구가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1이 O형이라면 어떤 것과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따라서 결국 1은 뭐였다? B형이었네. 바로 확정 짓고 갈 수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의 혈장을 보시면 적혈구들과 전부 응집 반응에 플러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기억, 니은, 디귿에는 AB형이 없는 거예요. 즉 AB형이었다면 AB형의 혈장은 어때요? 알파, 베타를 모두 안 가져. 따라서 모든 적혈구가 다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플러스가 모두 있으니까 여기에는 AB형이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세 명은 A형과 B형과 O형인 거야. 그러면 금방 풀리죠.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바로 A형인 사람과 B형인 사람의 플러스 개수는 같아. 적혈구의 응집 반응의 개수는 같아.
근데 여기가 두 개 있고 여기가 하나 물음표니까 결국 여기는 하나만 플러스가 가능하니까 얘가 플러스해서 두 개로 같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A형이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O형으로 전부 마이너스였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찾아버리면 돼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 가르쳐 드렸던 플러스 개수 숫자로 따지면 너무 쉽게 풀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형인 사람 자신의 혈장과는 당연히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났을 테니까 니은이 3일 거고요. 그러면 여기 B는 디귿이 1일 거고요. 여기가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났으니까 나머지가 2였던 겁니다. 이렇게 쭉 찾아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자, 기억. A는 플러스다. 맞나요? 자, 니은. 디귿은 2의 혈장이다. 아니죠? 자, 디귿 3의 ABO식 혈액형은 뭐다? A형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금방 풀렸습니다.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예요. 그림은 근육 원성에 맞게 X의 구조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세 시점 T1부터 T3일 때 가나다 X의 길이를 나타냈고, 가부터 다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A, B는 모두 0보다 크다. 풀어봐라. 자, 여러분들 X가 마이너스 2K 변할 때 기억은 마이너스 K, 니은은 플러스 K, 디귿은 마이너스 2K 변하는 값이잖아. 그때 여기를 쭉 관찰을 해보시면 T1, T2, T3일 때 가나다가 있고 X가 있는데, 가나다가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재밌는 점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T2, T3야. 이때 가나 값이야. T2에서 T3로 될 때 가하고 나를 T2에서 T3 값을 빼보면 여기는 A가 되고요. 여기는 빼면 B가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T2하고 T3 사이의 변화량이, 가나의 변화량이 A와 B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이 A, B 값은 모두 0보다 크다며. 그럼 그 얘기는 이 T2하고 T3 사이의 변화량이 똑같이 양수로 같다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즉 T3에서 T2로 될 때 A만큼, B만큼 이렇게 길이가 증가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변화량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가나는 당연히 뭐여야 돼? 기억하고 디귿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가 니은이구나. 바로 확정 짓고 갈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다가 니은이 되면 X의 길이가 T1에서 T3로 0.6 감소할 때 니은은 0.3 증가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 T3 값은 A 더하기 0.3. 바로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써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뭘 보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가나는 누가 기억이고 누가 디귿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번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만약에 이게 기억 디귿이라고 해봐. 기억 디귿. 그럼 기억 디귿이라고 하면 T2에서 T3로 변화량이 A하고 B로 변했다라는 건데, 이 A 대 B의 변화량이 결국 얼마야? 1대 2죠. 기억 디귿의 변화는 1대 2잖아. 그래서 이게 1대 2였다는 얘기가 돼요. 맞아요? 그럼 뭐야? B가 2의 2였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이 자리가 2의 2였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보세요. 지금 X의 길이, T3일 때 X의 길이는 기억 더하기 니은. 그럼 얼마야? 3A 더하기 0.3의 2배 하면은 6A 더하기 0.6이고, 거기에다가 디귿의 길이 A. 이렇게 더한 값이 2.4여야 됩니다. 그러면 넘기면 결국 1.8. 7A는 1.8이 되니까 A 값은 떨어진 값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다? 아니다. 바로 모순을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잖아. 따라서 결국 뭐야? 디귿 기억이었구나.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 T2에서 T3로 변화량 A 대 B는 결국 어떻게 변한 거야? 디귿 대 기억이니까 2 대 1로 변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결국 2B, A가 2B다라는 거야. A가 2B. 그럼 여기다 직접 대입해 볼게요. 2B, A는 2B 이렇게 할게요. 2B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기억 더하기 니은 하면 얼마입니까? 4B 더하기 0.3에 2배 하면은 8B 더하기 0.6이고요. 더하기 디귿 B.
요게 2.4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야? B는 바로 나오죠. 0.2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0.2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 0.2 그리고 B가 0.2니까 A는 0.4 그러면 이 자리가 0.4 0.4 더하기 0.3하니까 0.7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2 더하기 0.4 0.6 0.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쭉 채워주시면 돼요. A는 얼마? 0.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머지 빈칸도 기억의 길이가 0.1 감소할 때 디귿은 0.2 감소했을 테니까 0.8 채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의 길이는 0.1 증가했겠지. 0.1 감소할 때. 따라서 0.5 채우시면 되겠고. 0.2 감소할 때 x도 0.2 감소했으니까 2.8 채우면 되는 겁니다. 다 됐어요. 금방 풀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B는 0.2다. 맞네요. 자, 니은 T2일 때 x의 길이는 얼마다? 2.8이네요. 2.8. 맞나요? 자, 디귿. T1일 때 기억 길이. T1일 때 기억 길이는 얼마야? 0.7이네요. 0.7. 그리고 T2일 때 다의 길이. 다의 길이는 0.5네요. 같지 않다. 틀렸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면. 금방 풀었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H인 어떤 사람의 세포 1과 2에서 핵막 소실 여부와 라지 H DNA 상대량을 나타내는데요. 1과 2는 체세포의 세포주기 중 M기, 중기와 G원기에 관찰되는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자, 쉽죠? 핵막이 소실된 게 당연히 M기겠죠. 소실되지 않은 건 G원기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G원기 H DNA 상대량은 라지 H를 했으니까 당연히 2고요. M기는 그거의 DNA 양이 S기에 복제됐으니까 4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1은 G원기에 관찰되는 세포다. 아니죠? M기입니다. 자, 니은. 2에 뉴클레오즘이 있다. 뉴클레오즘은 어느 세포 주기식이 감수분열, 체세포 분열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맞다. 자, 디귿. A는 B의 2배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니은 디귿. 금방 됐어요. 16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예요. 문장 굉장히 기네요.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 나는 B 스몰 b에 결정되고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일단 좀 쓸게요. 자, 그리고 가나 중 하나는 우성, 나머지 하나는 열성이고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있대요. 뭐 주어진 게 하나도 없네. 표는 이 가족 구성에서 가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 또 A, B는 동그라미 X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이 가족 구성원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 DNA 상대량을 모두 더한 값이 라지 A 더한 값의 3배야. 부모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고 나머지는 돌연변이가 치환이 일어났네요. 이 둘의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결국 자녀 3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녀 3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야.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리고 나머지는 핵형이 모두 정상이다.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자녀 3은요. 어쨌든 염색체 비분리가 성염색체에서 일어난 거고, 그렇죠? 치환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환이 나머지 하나 일어났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자녀 3이 태어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고서 뭔가를 좀 해결해 보시면 좋겠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관찰을 해봐도 사실 A, B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여기가 물음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바로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에는 뭐가 주어져 있다? 바로 문장이 하나 있죠? 이 가족 구성원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에 더한 값이 라지 A 더한 값의 3배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왜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라지 A 스몰 a가 상염색체 유전자라고 해봐. 상염색체 유전자. 라지 A 스몰 a가 상염색체 유전자. 그럼 여기에 상염색체 유전자라고 하면 어차피 자녀 3은 성염색체가 XXY인 거고 상염색체는 치환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어쨌든 2개 가져, 대립유전자. 당연히 나머지 사람들도 상염색체 대립유전자는 2개씩 가지.
그러니까 이 5명이 갖는 상염색체 대립유전자의 개수는 토탈 합이 A 더하기 스몰 a 합이 당연히 10이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스몰 a에 더한 값이 라지 a 더한 값의 3배가 돼야 되는데 라지 a 스몰 a 어떻게 숫자를 나눠도 3배가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라지 a 스몰 a는 성염색체 유전자였네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B 스몰 b가 상염색체 유전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A 스몰 a가 성염색체 유전자라고 했을 때 여기 관찰을 해보시면 아버지는 그러면 XY니까 X를 하나 가지니까 이 대립 유전자를 한 개 가져. A나 스몰 A 하나 가져. 엄마는 XX니까 2개 가져. 맞죠? 그리고 자녀 3은 돌연변이로 XXY니까 X염색체 2개니까 당연히 A 스몰 A를 2개 가져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또 개수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자녀 1, 2는 지금 성별을 모르잖아. 성별을 모르는데 만약에 둘 다 남자라고 해봐요. 둘 다 남자라고 하면 X염색체 하나씩 가져. 하나씩. 그럼 이거 다 더하면 개수가 몇 개예요? 7개야, 7개. X염색체의 대립유전자 개수가 7개야. 그럼 7개면 스몰 a가 라지 a의 3배가 될 수가 없지. 자, 그럼 자녀 1, 2가 모두 여자야? 그럼 2개씩 X를 가지니까 대립유전자 개수를 다 더하면 몇 개야? 9개. 역시 3배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자녀 1, 2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였구나. 요것도 우리가 이제 확정 지을 수 있게 돼요. 그럼 한 명이 남자고 한 명이 여자일 때 X염색체 개수를 보시면 아빠 하나, 엄마 2개, 딸 2개, 아들 하나, 자녀 3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 더하면 몇 개예요? 8개예요. 8개. 즉 라지 A 더하기 스몰 a의 개수가 8개였다는 얘기니까 결국 라지 A의 3배가 스몰 a의 개수를 했으니까 라지 A가 2개, 스몰 a가 6개였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여기에서 관찰을 해보시면요. 지금 가의 표현형 A, B를 모르지만 한 명은 동그라미고 한 명은 X거든. 자,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동그라미가 무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라지 A가 가표현형 동그라미라면요. 지금 여기에서 동그라미인 사람이 하나, 둘에 A, B 중에 하나까지 해서 3명이니까 라지 A 개수가 3개 이상 있었어야 돼. 근데 라지 A 개수는 2개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스몰 a가 가였던 거고 라지 A가 정이었구나. 요것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B 스몰 b는 반대로 나 정이었던 거죠. 자,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바로 요 문장 3배다라는 이 문장 하나로 모든 풀이가 되는 거야, 사실. 여기에서 모든 실마리를 잡고 여기까지 풀이가 다 돼요. 참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A, B가 누가 동그라미고 누가 X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쉽죠? 바로 아빠가 가표현형이면 아빠, 엄마가 둘 다 결국 스몰 a만 갖는데 정상 자녀의 여기 X, 즉 라지 A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 X 동그라미였던 거죠. 이것도 금방 찾아줘요. 되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가에 대해서 대립유전자를 써보시면 아빠는 정상이니까 당연히 라지 A Y고요. 엄마는 가니까 당연히 스몰 a입니다. 그러면요. 딸은 라지 A 스몰 a여서 정상이고 아들은 무조건 스몰 a Y여서 가표현형이기 때문에 결국 자녀 1이 아들이었던 거야. 스몰 a Y의 아들이었던 거고 자녀 2는 결국 라지 A 스몰 a의 결국 정상의 딸이었던 겁니다. 요것도 다 파악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 3으로 가시면 자녀 3은 가표현형이거든. 가표현형. 즉 스몰 a만 갖거든요. 스몰 a만. 맞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스몰 a만 갖는다는 건 아빠가 y를 주고 엄마가 스몰 a를 2개 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시 아빠가 치환이 됐으면 어떨까?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빠가 치환이 됐으면 스몰 a y로 치환이 됐다면, 그러면서 스몰 a를 동시에 준다면 아빠 쪽에만 생식세포 한쪽에서만 비분리와 치환이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 문제에서는 생식세포 하나에서 비분리, 나머지에서 치환이 됐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 쪽에서는 그냥 y를 준 거고 엄마 쪽에서 스몰 a 그냥 이렇게 줬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엄마 쪽에서 결국 비분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아빠 쪽에서 치환이 일어나서 결국 나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 정상 스몰 b고요. 엄마도 정상 스몰 b네요. 그럼 나머지 자식들 다 스몰 b인데 여기 나표현형 나왔네. 라지 b를 가졌네. 그럼 이 라지 b 어떻게 나온 거야? 결국 아빠가 스몰 b를 라지 b로 치환해서 줬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굉장히 쉽게 다 해결이 됐어요. 됐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가는 우성형질이다. 아니죠? 틀렸고요. 자, 니은. P는 어머니에서 형성됐다. 즉, 치환. 죄송합니다. 비분리는 엄마에서 형성됐다. 맞네요. 자, 디귿. 니은은 스몰 b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몰 b가 라지 b로 바뀐 거예요. 라지 b입니다. 니은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다른 걸로 접근을 하기 어려워. 그래서 바로 이 3배라는 문장. 이 하나로 많은 걸 뽑아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 그렇죠? 이거를 해내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 요걸 실마리를 못 잡는다면 많이 헤맬 수밖에 없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17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예요. 가는 H 스몰 h, 나는 T 스몰 t에 결정되고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그리고 같은 염색체이네요. 가계도는 구성원 A, B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원 1부터 6에서 가나의 발현 여부가 나와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는 구성원 2, 4, A, 5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 라지 T, DNA 상태를 나타냈고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당연히 가계도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하면 없죠. A, B가 다 비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바로 표를 보고 풀라 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표를 봤더니 바로 보이는 게 있어요. 2는 라지 T를 가졌대. 그런데 나표현형이네. 따라서 라지 T가 나, 스몰 T가 정. 뭐 이거 금방 찾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찾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억, 니은, 디귿 값이 0, 1, 2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이게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뭘 보려고 하느냐? 일단 2라는 값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A가 이 니은이 2라고 해봐. 라지 T가 2. 그럼 A에 라지 T가 2면 라지 T 동형접합이니까 당연히 부모도 라지 T를 가져서 둘 다 표현형이 같았어야 돼. 그렇죠? 즉 나표현형으로 같았어야 돼. 그런데 1이 정상, 2는 나표현형이니까 결국 니은은 2가 아니구나 확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5도 마찬가지예요. 5도 라지 T가 2, 디귿이 아니죠. 정상인데 라지 T를 가졌으면 나표현형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기억이 2였구나 확정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그 순간 구성원 2는 스몰 h를 2개 가졌는데 나표현형이니까 결국 가표현형이죠. 스몰 h를 2개 가졌는데 가표현형이니까 결국 가정. 이렇게 확정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니은 디귿 값을 생각해 봅시다. 니은 디귿. 자, 니은 디귿 값은 얼마일까? 자, 다시 구성원 5로 갈게요. 구성원 5를 봤을 때 디귿인데 이 디귿 값이 1일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럼 5가 라지 T를 하나 가졌다는 얘기인데 라지 T를 하나 가졌으면 정상이면 안 되지. 나표현형이지. 따라서 0이죠. 0. 여기 1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뭐 금방 찾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다 찾아볼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찾게 되면 자, 보세요. 구성원 5는 스몰 h를 안 가졌어요. 구성원 5는 스몰 h를 안 가졌어. 그럼 라지 h만 가진 사람이야. 우성 대립 유전자만. 그런데 3의 표현형이 아빠가 달라졌네. 따라서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성염색체 유전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성염색체 유전자라는 것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자부터 채울게요. 성염색 채워져니까 정상 라지 HY, 가표현형 스몰 HY, 정상 라지 HY 하시면 되겠고, 가표현형 여자 스몰 H 스몰 H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4는 정상이니까 라지 H 가졌고요. 그 다음 6도 정상이니까 라지 H 가졌겠네요. 이렇게까지 일단 채워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사 여기 스몰 h를 하나 가졌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스몰 h 표를 활용하면 여기까지도 채워볼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t 스몰 t 채울게요. t 스몰 t 연관이니까 구성원 1은 정상 스몰 t, 구성원 3 정상 스몰 t, 구성원 5 정상 스몰 t 하시면 되겠고, 정상인 여자 스몰 t 스몰 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구성원 2는 라지 t를 하나 가졌다 했으니까 라지 t 스몰 t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5는 라지 t를 안 가졌네요. 따라서 스몰 t, 죄송합니다. 스몰 t y네요. 그래서 안 가진 거 맞네요. 여기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성원 5가 h 스몰 t는 당연히 엄마가 줬을 테니까 여기 h 스몰 t고, 나 표현형이니까 라지 t 가져야겠죠. 여기까지 또 찾을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구성원 6은 h 스몰 t니까 당연히 a, b가 스몰 t를 하나씩은 줬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줬어야 되거든. 근데 잘 보세요. 구성원 a는 라지 t를 하나 가졌대요. 그럼 구성원 a가 라지 t도 가졌으니까 그 얘기는 여자, b가 남자였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럼 결국 구성원 3이 y를 준 거고, 구성원 4가 h 스몰 t를 줬던 거네요. 구성원 a 여자는 당연히 라지 t, 스몰 h 라지 t를 줬던 거고, 라지 h 스몰 t를 줬던 거네요.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구성원 6은 h 스몰 t, h 스몰 t 이렇게 해줬던 거네요. 여기까지도 찾았네요. 해서 다 채웠어요. 그냥 왔다 갔다 채우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는 가계도 문제였어요.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기억, 니은, 디귿만 빠르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은 1이다. 니은은 1. 맞네요. 자, 니은 6의 가의 유전자형은 2형 접합이다. 6의 가의 유전자형 라지 H, 라지 H 동형 접합이네요. 틀렸고요. 자, 디귿 6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서 가나 중 가만 발현대로 그럼 스몰 h, 스몰 t여야 되는데 A, B에서 스몰 h, 스몰 t가 태어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나도 스몰 h, 스몰 t 안 되고, 이렇게 만나도 안 되고, 이렇게 만나도 안 되고, 이렇게 만나도 안 되죠. 스몰 h, 스몰 t는 안 나와요. 따라서 0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의 경.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잘 따져보시 바래요.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어떤 동물종의 유전형질 가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고요.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Q의 세포 1부터 4에서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 그림은 세포 가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일부 유전자를 나타냈어요. 2개는 P의 세포, 나머지 2개는 Q의 세포고, 가나는 각각 1부터 4 중에 하나다. P는 수컷, Q는 암컷.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먼저 그림부터 해결해야죠. 왼쪽 그림 보시면 N 곱하기 1 세포고요. 오른쪽은 2N 곱하기 1 세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 그림을 잘 관찰해 보시면 두 개 짝인데 이 두 개가 짝이 크기가 X, Y 달라요. 따라서 수컷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X 염색체 하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성별 구분을 못하고요. 여기까지 해결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가가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는 스몰 a와 라지 b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염색체가 이쪽에는 스몰 d가 있기 때문에 결국 스몰 a와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X 염색체에 라지 b가 있는 상태가 가였던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나의 2N 곱하기 1 세포는 결국 뭐와 스몰 d가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염색체에 뭐 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 X 염색체도 뭐 있는지 모르고 Y를 가졌구나. 여기까지 찾을 수 있어요.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표로 가겠는데, 표로 가서 각 세포의 세포 주기의 시기를 최대한 찾아보시면 이 세포 1은 1이 있으니까 곱하기 1 세포, 2도 1이 있으니까 곱하기 1 세포고, 3, 4는 더 이상 뭐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가의 n 곱하기 1 세포가 1, 2, 3, 4 중에 하나를 쓰니까 결국 누군가 하나 있는 건데 3, 4일 수는 없죠. n 곱하기 1 세포에 DNA 양 2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가는 1, 2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1, 2 중에 하나.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1일 수가 없지. 왜? 1이 되면 가에는 스몰 a가 있어. 그럼 1에 스몰 a가 있다면 라지 a 스몰 a를 동시에 갖는 n 곱하기 1 세포 말이 안 되잖아. 대류전자 쌍으로 가지니까. 당연히 가는 2였던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는요, 스몰 a를 가졌어요. 따라서 스몰 a를 가졌고 라지 a를 안 가진 거고요. 라지 b를 가졌고 당연히 스몰 b 안 가졌고요. 그리고 스몰 d 안 가졌으니까 라지 d를 가져서 여기가 라지 d였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나도 한번 찾아볼게요. 나의 2n 곱하기 1 세포는 그럼 누구일 수 있을까? 요거는 1, 3, 4 중에 하나인데 누군지 바로 보입니까? 자, 바로 만약에 3이 2n 곱하기 1 세포 나였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2n 곱하기 1 세포가 되는 순간 3의 라지 a가 없는데 1사는 가졌으니까 1사는 3과 같은 개체 세포가 될 수 없고요. 3의 라지 b가 없는데 2의 라지 b가 있으니까 역시 같은 개체 세포가 될 수 없어서 3과 같은 개체의 세포 하나를 더 찾을 수가 없어요. 같은 개체 세포가 두 개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4가 만약에 나라고 해봐. 2n 곱하기 1 세포. 그러면 4에는 스몰 a가 빵이기 때문에 2, 3이 스몰 a를 가졌으니까 같은 개체 세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n 곱하기 1 세포니까 당연히 4에는 라지 b가 빵, 스몰 b가 2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 나는 2n 곱하기 1 세포고 수컷이니까 B 스몰 b는 지금 성염색체 유전자거든. 그럼 성염색체 유전자는 여기 라지 b나 스몰 b 하나 가져야 되는데 스몰 b가 2니까 바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3, 4는 둘 다 나일 수가 없어. 따라서 뭐다? 1이 나였구나.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요. 1을 관찰해 보시면요. 1은요.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1. 이렇게 있어야 돼. 상염색체 유전자니까. 그리고 라지 d가 없으니까 스몰 d가 2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라지 a 스몰 d, 스몰 a 스몰 d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라지 b, y 이렇게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유전자형을 전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도 다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됐네요. 그럼 이렇게 해결이 되는 순간 바로 보입니다. 1은요, 수컷 세포인데 이 세포에는 스몰 b가 없잖아. 근데 4에는 스몰 b가 있으니까 같은 개체 세포일 수가 없죠. 따라서 4는 암컷 개체의 세포. 당연히 또 1에 라지 d가 없는데 2에는 라지 d가 있으니까 같은 개체 세포일 수가 없죠. 암컷 세포. 그럼 이게 수컷 세포. 이렇게 해서 쭉 다 찾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찾게 되면 3은 이제 1하고 비교하면 라지 b 가진 걸 안 가졌으니까 당연히 n세포고 곱하기 2세포가 되겠네요. 숫자 2가 있으니까. 따라서 0, 2, 1, 0, 그리고 0, 0 이렇게 채우시고 0, 0, 2, 2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을 다 채우시면 되겠고요. 4는 이제 2하고 비교하면 2가 가진 스몰 a를 안 가졌으니까 n세포, n 곱하기 2세포였던 겁니다. 2, 0, 0, 2, 0,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금방 찾아요. 다 해결됐어요. 자, 기억입니다. 나는 1이다. 나는 1 맞네요. 자, 니은 가겠습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은 얼마입니까? 2 더하기 0. 그렇죠? 2 더하기 0에서 2입니다. 2. 맞습니다. 자, 디귿. Q의 가의 유전자형은 뭐냐? 자, PQ 유전자형 한번 찾아볼까요? 자, 수컷. 수컷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겠어? 지금 1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겠어요. P는. 그리고 Q도 한번 찾아볼게요. 찾는 김에. Q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걸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몰 a 라지 d를 가졌고 하나는 그 다음 나머지는 라지 a 스몰 b, 죄송합니다. 라지 a 스몰 d를 가졌잖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라지 b 스몰 b를 가졌잖아. 그래서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Q의 유전자형이고 요게 P의 유전자형이야. 그렇죠? 그래서 Q의 가의 유전자형. Q의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다. 맞네요. 그래서 맞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 됐어요.
19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식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가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고 다인자 유전이고요. 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는데 EFG가 있는데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 즉 중간 유전 포함 복대립인데 E와 EG의 표현형이 같으니까 E가 G의 우성. FF, FG가 같으니까 F가 G의 우성이니까 E는 F고 G가 열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A 스몰 A, B 스몰 B는 9번, D 스몰 D는 11번에 있고, 즉 각각 상염색체에 있고, EFG 복대립은 9나 11 중 하나에 연관되어 있어요. 남자 P 유전자형 나와 있고 여자 Q 유전자형 나와 있고 Q에서 A, B, DF를 모두 갖는 난자가 형성될 수 있고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가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16분의 1이라는 확률은 P, 즉 A 스몰 A, B 스몰 B, D 스몰 D니까 대3이면서 그러면서 EG야, EG. EG면 이 표현형이죠. 이 표현형. 요거일 확률이 16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어렵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렇게 다인자 유전과 다른 유전자 현상이 연관되어 있을 때 보통 나와 있는 게 자식의 표현형 가지수만 나와 있었잖아. 그래서 보통 자식의 표현형 가지수가 몇 가지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 숫자를 적당한 합으로 쪼개서 문제풀이를 접근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자식의 표현형 가지수는 안 나와 있고 딸랑 라지 표현형의 대3인 자식의 확률이 16분의 1이다 라는 말만 나와 있다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풀라는 얘기입니까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왜냐? 제가 그동안 가르쳐 드렸던 논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P하고 Q가 있죠? 그리고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일단 P는 배열을 못 하겠지만 Q 같은 경우는 일단 A, B, D는 배열할 수 있어. 왜냐면 라지 A, B, 라지 D를 동시에 갖는 생식세포가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거든요. 다만 FG는 왜 안 썼느냐? FG는 이쪽의 연관인지 이쪽의 연관인지 모르잖아. 9번, 11번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일단 빼놨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P와 Q의 교배에서 자식이 나왔을 때 이 가나 표현형의 확률이 16분의 1이다. 이런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 어떻게 구하죠? 바로 복대립의 특정 표현형, 라지 표현형에 대해서 대3일 확률을 구하려면 라지의 표현형을 갖는 식을 구해. X표기법 식을 구한 다음에 점핑해서 특정 그 분리비를 구해서 그 분리 값을 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분모 2의 4승, 염색체 4개니까 2의 4승분의 얼마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 맞죠? 이걸 생각해 보라고. 그럼 여기서 바로 뭘 관찰할 수 있느냐? 바로 16분의 1은요. 어차피 이렇게 염색체 4개의 배열이야. 어디 연관돼 있어도. 따라서 바로 4개의 염색체 분모 2의 4승분의 어떤 확률 값이었는데 그게 16분의 1이 나온 거니까 얼마겠어 분자?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분리비 값이 대3일 때가 1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즉 라지 표현형의 식을 만들었을 때 대3의 확률 값이 대3의 분리비 값이 1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걸 관찰해내면 아주 쉬워져요 문제가.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남자 P는 EG고 여자 Q는 FG야. 복대립 유전. 먼저 이걸 보시면 EG와 FG의 교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대립 유전은 어떻게 분리비가 되죠? 1대1 대 1대1 이렇게 분리비가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나씩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맞죠? 따라서 여기에서 EG일 때 그때만 이 표현형이 나올 거고 그 이 표현형일 때 결국 분리비의 식을 구했을 때 1의 숫자가 X3승일 때 1의 숫자, 대3일 때가 1의 숫자가 나오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복대립 유전이 9번인지 11번인지 어디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11번 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연관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Q에서 D, F를 모두 갖는 난자가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FG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EG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X표기법의 식
2G일 때 X표기법의 식을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이 위에 연관되지 않은 다인자 부분, 이 부분에서 P의 식하고 Q의 식의 곱이 나와야 돼. 그럼 P의 식은 어떻게 될까? P의 식은 어차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니까 라지 AB 스몰 a b거나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b여서 x제곱 더하기 1이거나 x 더하기 x예요. 한번 둘 다 써드릴게요. x제곱 더하기 1 아니면 x 더하기 x예요. 그런 다음에 q는 x제곱 더하기 1이잖아.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2g의 식은 이 자리에 뭐가 있냐에 따라 즉 라지 d가 있냐 스몰 d가 있냐에 따라서 x를 곱할 수도 있고 안 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x를 곱하거나 안 곱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보세요. 얘는요. 이 앞에를 풀어보면 101에 101. 즉 두 칸 점핑이니까 10201이 돼. 10201. 그러면 보세요. 10201에다가 여기에 x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43210에서 x 3승이 0이 되고요. x가 있으면 54321에서 x의 3승이 2가 되니까 결국 x의 3승, 대삼이 1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아래다. 그럼 x제곱 더하기 1, 101에다가 2x 곱하니까 2를 곱하니까 2영이야, 2영이. 그럼 2영이면 절대 1이라는 숫자 없잖아. 그건 해볼 필요도 없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니구나. 전부 아니구나. 확정 지을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바로 이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결국 EG, FG의 복대립은 어디? PQ 쪽. 아니, PQ의 어디 쪽? 9번 염색체 쪽에 연관돼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9번 염색체에 연관돼 있었고, 그래서 써드리면 FG. 이쪽이 결국 E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자리는 D 스몰 d.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까지도 쭉 채워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리만 빼고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게 되죠. 되셨죠? 그럼 이거 그냥 지울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는 결국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그렇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1 되고, 그 다음에 2g. 2g는 여기 1하고 여기 얼마의 곱이야. 얼마의 곱. 그렇죠? 그 곱이 결국 대3일 때가 1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니? 1, 1에 한 칸 점핑이니까 1, 2, 1이야. 그러면 대3이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가 대3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3, 2, 1. 그래서 대3이 1.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따라서 결국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x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있으려면 여기가 대문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b. 이렇게 배열하거나 또는 어떻게 배열하면 돼? 반대로 스몰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이 둘 다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라지 쪽에 대문자 하나 연관이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답 다 나온 겁니다. 끝났습니다. 다 풀었어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입니다. 나의 유전자는 11번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9번 염색체에 있어요. 틀렸고요. 자, 니은.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겠습니까? 자,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 지금 나는 따지지 않는 거야. 나의 표현형 안 물어봤어. 가의 표현형만 몇 가지냐야. 따라서 이 EGFG는 무시하고 다인자 부분만 보면 돼요. 그럼 x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이잖아. 따라서 x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만 생각하면 되니까 1, 1, 1, 1에 두 칸 점이니까 1, 2, 2, 1이니까 5가지죠. 5가지. 맞다 하시면 됩니다. 디귿. A가 유전자형이 A 스몰 a,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라지 d, 라지 g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아. 그럼 그 얘기는 라지 g이면서, 즉 라지 g, 라지 g이면서 대2죠, 대2. 대2인 자식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럼 라지 g, 라지 g는 이렇게 곱하니까 x고요. 그 다음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돼요. 요거 1, 1, 1, 1 이렇게 되고요. x 3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대2는 요거 분자 2입니다. 분모는 염색체 4개 2의 4승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얼마야? 8분의 1이다. 맞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디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풀이가 간단해져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 금방 풀 수 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풀이법대로 하면 어떤 형태든 이런 식으로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올해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올해 모든 모의고사에서 지금 다 다인자 유전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사람의 유전으로. 그래서 과연 수능에서도 드디어 몇 년 만에 다인자 유전 문제가 드디어 또 수능에 나올지 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인자 문제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매우 쉽다. 잘 알아두세요. 제 풀이법 알아두시면 확실히 쉽습니다. 정말 풀이가 쉬워져요. 마지막 20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방역국법을 이용해서 지역 1, 2의 식물군집을 조사한 결과다. 옳은 걸 골라라. 일단 표 채워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 지역 1은요. 개체수 비어있고 상대빈도 상대피도 나있고 중요치 일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먼저 상대밀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상대빈도 상대피도와 상대밀도 합이 중요치니까 요 C의 상대밀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20이 되겠네. 20. D의 상대밀도는 10이 되겠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개체수하고 상대밀도는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10대 5, 20대 10 이렇게 됐고 그럼 15면 10의 3배 해서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럼 30, 20, 10 더하면 60이니까 여기가 4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0대 40이니까 5대 20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금방 다 채웁니다. 그럼 중요치도 채워볼게요. A의 중요치는 30, 45, 30 더하니까 105고요. B의 중요치는 40, 40, 35 더하니까 115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자, 이제 지역 2도 해보겠습니다. 지역 2는요. 일단 상대 P도 전체 합이 100이니까 이 물음표 구할 수 있죠. 25네요. 25.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상대 밀도 구하면 되겠는데 상대 밀도 여기 중요치 80 나와 있으니까 25 더하기 25 더하기 X가 80이니까 3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하게 되면 여기 개체수와 상대 밀도의 비를 이용하면 되겠죠. 14대 12, 즉 7대 6. 7대 6은 X 대 30이니까 얼마야? 57에 35 이렇게 되겠네. 3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럼 35, 35, 40 더하면 요 중요치 얼마예요? 1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도 금방 구합니다. 그럼 중요치 전체 합은 300이니까 110 더하기 80 하면 190을 빼면은 110. 니은 더하기 니은이 110이네. 따라서 2로 나누면 55. 55, 55 채우면 됩니다. 중요치 전체 합이 300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중요치 전체 합은 300이다. 이걸 이용해서 니은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다 한 거예요. 자, B는요. 상대 밀도가 20, 20, 40 더하기 15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A는 20 더하기 15, 35니까 20 이렇게 됐던 거네요. 이렇게 되네요. 20, 15, 35, 30 이렇게 됐네. 그럼 20, 30이니까 20, 30이니까 2대 3이니까 여기가 8인 거고요. 개체수가. 그 다음에 15, 30 2배니까 여기는 6이었네. 이렇게 개체수 구하면 되네요. 다 됐어요. 자, 기억입니다. BC의 개체수의 합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1은요, BC의 개체수 합이 30이고요. 그렇죠? 30이고. 2는 BC의 개체수 합이 20이네, 20. 따라서 1이 2보다 크네요. 틀렸고요. 자, 니은 2의 식물군집에서 우점종은 뭐예요? 우점종 제일 큰 거는 C입니다. 110. C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기억 더하기 니은은 얼마냐? 기억 115. 니은 55. 115 더하기 55. 170. 맞나요?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월 학평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능 때에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봅시다. 화이팅!